주택을 이미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 채 더 사려고 보니까 세금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한 채만 들고 있는 것처럼 절세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을 알게 된다면 저처럼 11채를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엄청 절감할 수 있어요. 세금을 절감한다는 건 그만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랑 직결됩니다. 주택을 한 채만 들고 있다면 사실 세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런데 22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찍었다가 최근에 다시 가격이 올랐는데요. 이때 가장 최저점일 때 한 채를 못 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졌을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다시 하락으로 변환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최저점에 사지 못했던 분들은 다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택을 2개 가지게 된다면 종부세랑 양도세에서는 1주택자일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종부세는 2개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친 금액이 9억 이상이면 세금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양도세는 1주택자일 때는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주택자가 되는 순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에도 양도세가 양도차액의 6에서 45%까지 나오게 됩니다. 3억에 사서 5억에 팔았을 때 1주택자일 때는 양도세가 0원인데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양도세를 5천만 원이나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크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로 나뉘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저번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뤘으니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도 복습 겸 간략하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는데 한 개의 주택을 더 사려고 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이 서울에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있다면 매수하는 금액의 8%를 취득세로 내야 하는데요.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려면 첫 번째 주택을 샀을 때랑 동일하게 1에서 3%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산다면 취득세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종부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한 세대에 한 개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총합이 9억 이상이라면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집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 2개의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15억 정도 된다면 종부세는 대략적으로 5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종부세는 12월에 한 번 내는 겁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 내는 세금인데요.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1주택자가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거를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을 샀을 때 비조정 지역이면 2년만 보유하면 되고 조정 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조정 지역은 수요가 많아서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주는 지역을 말합니다. 비조정 지역은 조정 지역이 아닌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 지역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샀을 때 조정 지역이었는지 비조정 지역이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생각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년 이상 실거주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가 부동산 세금에 대한 거의 전부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실거주 주택 외에 추가로 투자용 주택을 하나 더 사려고 할 때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내가 투자용으로 두 번째 주택을 산다면 이 세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세금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양도세인데요.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를 평균 3천만 원 이상은 추가로 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방법만 아셔도 2주택자인데 1주택자처럼 세금을 내실 수 있어요. 이제 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본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인데요.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는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몇 억은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각각 다른 요건이 필요한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1번 주택이라고 하고 이제 사려고 하는 주택을 2번 주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를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받는 방법입니다. 2번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팔게 된다면 2번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번
1번 주택과 동일하게 1에서 3%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번 주택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면 8% 취득세를 내야 돼서 1억 6천만 원을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1번 주택을 3년 이내에 팔 거다라고 하면 3%인 6천만 원을 내면 됩니다. 1억이나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번 주택보다 2번 주택을 먼저 팔았다고 해도 2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팔았다고 하면 어떤 걸 먼저 팔았던 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어떤 걸 먼저 팔았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종부세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앞에 취득세랑 좀 동일해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판다면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1세대 1주택자면 공시가격 12억까지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데 2주택자여도 주택가격 합산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인데 공시가격 10억짜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 때면 6억에서 10억을 더한 16억에서 12억까지 공제를 해줘서 4억에 대한 종부세만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양도세인데요. 양도세는 2년 동안 보유하면 기본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까지도 해야 되긴 해요. 그런데 다주택자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를 받게 되는데요. 기본 세율 6에서 45%에서도 2주택자는 20%를 더하고 3주택 이상부터는 30%를 세금을 더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2025년 5월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 빨리 다주택자들 보고 주택을 팔아라고 하는 거죠. 취득세 종부세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1번 주택만 팔면 되는 조건이었는데요. 양도세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1년 후에 2번 주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럼 1번 주택을 사고 나서 1년 후에 2번 주택을 사고 2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판다면 1번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 세 가지 세금 모두 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주택을 사고 1년 후에 2번 주택을 사야 되고 2번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이 1번 주택을 샀을 당시에 이 1번 주택이 비조정 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조정 지역이었다 하면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까지 해야지 양도세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1번 주택, 2번 주택만 절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번이랑 2번 주택을 앞에서 말한 조건에 대해서 충족을 시킨 다음에 1번을 팔면 이제 2번이랑 3번을 가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어나가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계속 살 거고 팔 생각이 없는 분들이 추가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매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랑 같아요. 이 사업이 주택을 사고 파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때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고 여기 옆에 있는 A, B, C, D, E, F 이 주택들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라는 걸 잘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실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세무서에서 이 집은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는 집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무 기장을 맡겨서 잘 구분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수강생 사례를 가지고 와볼게요. 이분은 이미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제 수업을 듣고 경매 단타의 수익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매 사업자를 내셔서 단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과 2번 주택은 실거주용이고 A, B, C, D, E, F 이 주택들은 매매 사업자를 등록한 사업용 주택이라는 걸 잘 구분 지어 놓는다면 1번과 2번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1번 주택이랑 2번 주택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조건들이 다 충족돼야 됩니다. 그런데 주거용과 사업용을 구분 지어 놓는 건 개인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얼마 전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이랑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소형 신축, 지방 준공후 미분양 등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양도세 중과 배제는 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는 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세금은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투자 플랜을 실행을 하려면 어떤 영상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지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